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가치를 제공할 만한 광고를 여기 보시면 지금 광고 떠 있죠? 먼저 이제 광고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11월 5일부터 7일까지 미래 인재 꿈을 향한 팁을 찾다라는 슬로건으로 2020년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총 3일간 진행될 이번 컨퍼런스는 첫째 날인 5일에는 K인 뉴딜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포럼을 시작으로 6일과 7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그리고 로봇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 직업이 어떤 방향으로 변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나누는 세션인 미래인재 토크 콘서트 2020이 열리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럼과 토크 콘서트 모두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카카오 TV, 그리고 이제 네이버 TV로도 만나볼 수 있으며,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이전에 미리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연사분들께 내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을 사전 질의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미래 과학기술과 직업 등의 앞으로 만나게 될 세상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고자 하는 구독자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아래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이 컨퍼런스를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로 하고 오늘 처음으로 보여드릴 주간 1쿠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은 이제 정말로 이제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 동력부터 전기, 그리고 빛과 우주, 양자의 세계까지 인류 지성의 결정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물리학이란 학문의 지식은 정말 많은 곳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왜 이렇게 물리학이 범용적으로 학문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도구처럼 사용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물리학이라는 지식체계를 쌓아왔던 사람들의 이 궁금증, 이 본질의 궁금증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인류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았는데요. 이 본질적인 두 개의 질문부터 이야기를 먼저 드리자면 그건 바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라고 하는 첫 번째 궁금증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배경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가가 바로 이제 그 궁금증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들에 관한 답변은 사실 통찰력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생각으로부터 제시가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불렀고 이러한 궁금증을 철학이라고 불렀죠. 사유라고 하는 거, 생각을 통해 세상을 알고 싶어 했던 그들의 방식이 여러 방법들을 제시했고 이것은 이제 신화와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들과 결부되어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처음으로 발을 이제 들이밀며 이성이라는 도구를 활용해 자연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던 서양에서의 최초의 시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그리스의 이제 밀레투스 지방에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우리는 그것을 자연 철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독특하고 재미있는 건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본질적인 질문들이 이게 사실 아주 오래전에 주장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주장되고 있는, 오늘날이 과학에 탐구하고 있는, 그리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질문들은 낡은 질문일까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면서 이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왔었는데 제가 스스로 내린 잠정적인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의 물리학이 탐구하는 영역도 그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은 두 가지의 궁극적 질문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 즉 우주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대부분의 연구 분야에서 이런 본질적 두 가지 질문들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이 두 가지 질문을 아주 면밀하게 연구하는 오늘날의 연구 분야도 그리고 기관도 있죠. 바로 입자물리학과 천체물리학이 그 학문들이겠네요. 일단 앞선 시리즈들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이 물리학이라는 건 자연이 무엇으로 구성되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이런 자연들은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고 엄청나게 복잡한 공간이라서요. 이 공간 속에서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처음부터 아주 완벽하게 알아낸다는 건 이건 비유하자면 허술한 뗏목과 죽창 하나를 딱 들고 고래를 잡으러 가겠다는 것 같은 무모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근교 바다에 있는 작은 물고기부터 잡는 법을 배워야 하죠. 작은 물고기가 주변 작은 환경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배웠다면 점점 다양한 상황들에서 물고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더 큰 물고기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배움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이 신체도 단련해야 하고 또 장비도 점점 세련되게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학문이라는 영역에서 수행하면서 점점 큰 물고기에 도전하다 보면 어느새 나름의 근사한 배와 각종 장비들을 실은 어선을 스스로 가지게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것을 토대로 고래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도전을 해볼 수 있겠죠. 물리학도 이거랑 똑같습니다. 오늘날의 거대하고도 심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인류의 오랜 지성과 함께 긴 사유와 논쟁, 그리고 파편적인 개념들의 취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긴 형태의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고, 여기에 이제 변수를 하나둘 추가해가는 과정과 이 과정 속에서의 지독한 수학적 테크닉의 연습, 그리고 이제 이런 연습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들에 관한 도전과 예측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첨예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주간 1쿠키 처음으로 선보이는 이 영상에서는 여러 첨예한 연구 분야의 초석을 만들어준 20세기 초 이전까지의 물리학의 행보에 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물리학을 전개하기 위한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면, 20세기 초까지의 물리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을 토대로 우리 우주를 이루고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의 시간은 어느 곳에서나 동일하게 흐른다고 생각했죠. 이 공간상에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17세기 이후부터 아주 절대 진리처럼 확립된 뉴턴의 3법칙과 열을 연구하던 학자들의 성과인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필요했습니다. 뉴턴이 정리한 힘의 개념에 따르면 이때까지 발견된 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뉴턴 자신이 정의해낸 힘이자 우리를 구성하는 배경인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힘인 중력,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질들 사이에 밀고 당기는 힘을 설명하는 힘인 전자기력이 바로 그 힘들이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 속에 전기적 성질을 띠는 전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이 당시의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으며, 이것이 바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을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중력 또한 정지하려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움직이려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성질인 관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물리량인 질량이라는 대상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당시까지는 아쉽게도 왜 질량이 중력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지 못했었어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물리학은 운동을 다루는 역학, 빛을 다루는 광학, 전기를 다루는 전기학, 자석과 같은 물체의 자성을 다루는 자기학, 물질의 성질을 규명하는 물성학, 그리고 물질의 화학적 현상을 다루는 물리화학, 암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지의 빛을 연구하는 엑스선학, 그리고 20세기 초 태동하고 있었던 원자론 등을 다루면서 이 점진적으로 발달하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학문의 사조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얽혀갔는데요. 열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의 움직임, 즉 작은 존재들의 역학적 분석 방법으로 시도하고자 했던 열역학과 기체 분자 운동론, 그리고 전기적 현상과 자기적 현상, 빛을 다루는 과학에 이르기까지 이 세 가지의 나뉜 분야를 전자기 파동으로 엮어버린 맥스웰의 고전 전자기학, 그리고 물질들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화학적 현상과 원자라고 하는 원자론을 결부시켜 원자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탄생한 초기 양자역학 등 다양한 학문의 경계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갔습니다. 물질의 근원을 밝히고자 하는 사고 방식에도 끊임없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연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의 원소들은 이미 20세기 초까지 대부분 발견이 되었어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을 이제 예측하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진전이 완전 가속화되었고, 수소를 시작으로 하여서 92번의 우라늄으로 끝나는 자연원소들의 대부분의 발견을 우리가 이룩할 수 있게 됐죠. 또 이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가 아닌 이들보다도 더욱 작은 존재들이 있는 존재까지도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원자 속 핵과 전자의 존재를 알게 된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원자는 마치 아주 작은 태양계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가운데에 핵이라는 양전하 덩어리가 존재를 하고 그 주변을 전자라는 음전하가 끊임없이 돌고 있는 모습. 다만 이 모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 문제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전자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졌고 질량도 가지고 있으면서 대부분의 물질 속에 들어있고 주변의 전하와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에도 역시 전기력이라는 힘의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 전하가. 쿨롱의 법칙으로 표현되는 이 힘은 전자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전하가 딱 놓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콱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생각을 좀 확장해서 따로 전하가 없더라도 전자 주변에 전자가 영향을 미치는 이 마당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전기장이라고 하는 게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도 우리가 알기가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과학 대중화에 굉장히 힘썼던 전기과학자인 패러데이가 옛날에 했었어요. 패러데이는 이것을 이제 힘이 작용하는 선이라는 의미의 힘선 또는 력선의 개념으로 표현하게 됐죠. 전기력의 힘선이니까 우리를 이건 전기력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기력이 미치는 선은 자기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중력이 미치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중력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재미있는 것은 이 음전하를 지닌 전자를 빠르게 흔들면 전자가 만드는 마당이 같이 흔들리면서 전기력선이 같이 흔들리면서 주변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퍼져나가는데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전하를 가지고 움직이기만 해도 주변에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파동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 파동의 영역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매우 다양하고 또 이 파동들만의 특성이 아주 매우 개성이 있으면서도 다양한데요. 전자를 적당히 한 초당 60번 정도 왕복으로 흔들면 우리 집에 흐르는 이 교류 전기가 흔들리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상에서 쓰는 이런 전자기기들이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기지국 같은 그런 곳에서 초당 53만 번에서 165만 번 정도 진동 그 사이의 어느 영역에서 이제 이걸 진동시키면 그걸 AM이라고 하고 8,800만 번에서 1억 800만 번 사이의 어느 적당한 영역에서 그걸 진동시키면 그걸 우리가 FM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전자의 진동 속에다가 이제 정보를 넣어서 전달시키는 무선 통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전자를 흔들어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전자를 초당 5 곱하기 10의 14제곱 그러니까 한 500조 번 정도 이렇게 흔들게 되면 혹은 이제 거기에 한 10배 정도로 더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 손에는 이 진동에 따라서 빛이 막 발산하게 될 텐데 왜냐면 바로 이 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에너지가 그 전자기파가 이 정도의 흔들림이 반복되면 우리 눈으로 수신할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수신할 수 있는 센서가 눈에 탑재가 되어 있죠. 우리 눈 안에 있는 신경세포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3+1로 탑재가 되어 있죠. 하나는 원뿔세포라고 하는 세 가지 빛을 구분하는 원뿔세포와 하나는 빛의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세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전자를 더 빨리 흔듭니다. 그러면 자외선이 되겠죠? 더 빨리 흔들면 X선도 만들 수 있어요. 흔히 우리가 X선 다음으로 감마선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X선과 감마선은 발생 원인에 의한 네이밍의 차이가 조금 더 정확한 개념입니다. X선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진동해서 나오는 거고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원자 속의 핵이 진동해서 발생되는 전자기파라고 생각하면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원자 속에서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느리게 돌든 빠르게 돌든 어쨌든 전자는 자기 주변의 전기장을 계속 출렁이게 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전자의 운동에너지 손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궤도 속에 전자가 빨려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는 핵의 존재에 관한 문제인데 생각해보면 핵은 아주 조그마한 공간 속에 플러스 전하가 아주 꽉꽉 밀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쿨롱 법칙에 따르면 같은 전하를 가진 물체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제곱에 비례해서 세게 서로를 밀어내게 될 거예요. 자석이 가까우면 밀어내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자핵은 자기 자신을 잘 유지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의 과학자들은 그때까지만의 지식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이 과제를 푸는 것이 당대 과학자들의 커다란 하나의 도전 과제였겠죠. 이렇게 해서 20세기 초까지 인류가 물리학을 통해서 규명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추려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미심쩍은 몇몇 과제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중력이라는 것을 만드는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하는 왜 핵 주변에서 에너지를 잃지 않는 건지,
그리고 핵은 왜 붕괴되지 않고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 맬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그런 의문들이겠죠. 이러한 과제들을 어떻게 물리학은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주간 1쿠키에서는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간 1쿠키라는 컨텐츠로 원래는 이게 1일 1쿠키였잖아요. 그런 새로운 리메이크 컨텐츠로 찾아뵙게 된 과학쿠키입니다. 사실 지난 1일 1쿠키 여러분한테 설명드렸을 때도 그렇고 뭔가 과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 알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1일 1쿠키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빈도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영상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뎌지게 되고 조금 영상에 신중하지 못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미 물리학에 대해서 잘 알고 이미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또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면서 모든 과학쿠키 시청자들에게 모든 시청자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상하고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물리학에서 정말 의미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함께 그 물리학의 개념을 이렇게 드러낸다면 기존의 개념을 잘 알고 있었던 분들도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 어느 배경에 어떤 맥락을 통해서 제시된 개념인지 뭐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간 1쿠키라고 해서 좀 더 신중하게 디벨롭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이렇게 재탄생시켜서 여러분 앞에 선보이게 됐어요. 사실 이 영상 말고도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3주년이잖아요. 제 채널이 벌써 3주년이 됐는데 이 3주년 기획 영상으로 여태까지의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과 앞으로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 영상을 지금 만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 영상 속에서 이 주간 1쿠키가 어떤 콘텐츠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조금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기획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이 될 텐데 그 기획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이제 만들고 있으니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